안녕하세요, 대작이 누누입니다. 오늘 같이 대작할 술 바로 중국의 중류주인 백주를 마셔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백주를 부를 때 고량주, 빼갈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 백주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백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참 오래됐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을 끼고 있죠. 역시 중국의 고대 문명인 황하 문명도 황하를 끼고 있죠. 물이 있으면 뭐를 하죠? 술을 만듭니다. 물론 술 만들려고 옆에서 산 건 아니고요. 물이 그만큼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랬겠죠. 술은 인간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주의 역사 또한 그만큼 깊습니다. 역사가 깊다는 게 나쁠 것은 없죠.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는 것이고 그만큼 검증이 많이 됐을 테니까요. 존재하다가 불필요하거나 해한 것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필요하고 좋은 것은 유지되고 발전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이 역사가 너무 오래된 술들은 기원과 설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백주라는 이름부터 좀 그런데 이 색으로 보시면 일단 아주 투명한 색이죠. 그래서 이 백주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중국술 이야기를 할 때 양조주인 황주와 중류주인 백주로 크게 나뉘는데 황주는 실제로 이렇게 누런 빛깔이 납니다. 백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맑고 희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색이죠. 여기에 하나 더 아주 멋있는 설이 있어요.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하면 이백과 두보 이렇게 두 분을 꼽는데 이백은 우리가 흔히 자를 부르죠. 이태백으로 이름과 자, 호 이렇게 나뉘는데 이름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고요. 아명이라 그러죠. 자는 사례 그러니까 관혼상 제례 중에 제일 먼저 맡게 되는 관례 때 그러니까 성인식입니다. 성인으로서 시작을 하는 시기에 어르신들께서 붙여주는 일종의 높임 이름이죠. 호는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일종의 별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인 이백의 아명은 이백, 자는 태백, 호는 청년거사라고 합니다. 청년거사라는 뜻은 푸를 청해 연꽃년, 살거, 선비사, 푸른 연꽃에 사는 선비다라고 멋지게 해석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청년이라는 동네에 살았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김포박이나 혹은 분당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나지김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멋진 이름 지어줄 리가 없죠.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아주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이백의 시는 낭만적이고 방랑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이 시인 이백이 좋아했던 술이 백주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색으로 단순하게 나뉘는 것보다 좀 멋있죠? 시인 이백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뱃놀이를 하다가 술김에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익사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을 만큼 술을 좋아했다죠. 이렇게 낭만적이고 술을 좋아했던 이백은 시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선선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죠. 반대로 같은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는 시사라고 불리울 만큼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시로 만들었던 분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백주라고 불려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두 개 다 알아두세요. 백주는 고량주, 이 고량은 중국 중부와 북동부에서 자라는 수수의 이름이죠. 중국은 서고 동저 지형이에요. 서쪽이 높고 동쪽에 이렇게 평야가 있는 우리나라랑 반대죠. 곡식은 당연히 평야에서 나겠죠. 우리가 흔히 무역지 같은 데서 보면 중원의 고수 이런 단어 쓰잖아요. 이 중원이 중국 북동부의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수수주니까 당연히 수수를 원료로 양조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고 이를 증류한 술이 백주, 고량주입니다. 색은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색이죠. 그럼 한번 마셔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술은 연태고량주라는 술이에요. 흔히 이 중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술입니다. 오픈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술이 따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치우고요. 이렇게 하얗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따르기 쉽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라면 술을 다시 넣어서 가짜 술을 만들지 못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능을 말씀드리느냐? 마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우,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 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고량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엄청 강한 술이고 먹으면 개가 되고 뭐 중국집에서 마시는 그런 위험한 술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고량주를 조금 더 알게 되시면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동안 이 고량주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 가짜 술이죠. 그런 게 사실 많이 유통이 됐었어요. 이건 뭐 폄하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사실 예전에는 가짜 술이 많았습니다. 가짜 술만 있었겠어요? 가짜 먹거리가 엄청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거 만들어서 파는 게 뭐 인건비며 위험 부담 때문에 뭐 안 하는 게 이익이죠. 한마디로 위험하고 돈이 안 되니까. 물론 뭐 시민의식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만 뭐 제 생각엔 그냥 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은 그 국력이 아주 상당하죠. 이 국력과 그 의식 수준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국가의 주도로 국력이 높아지는 나라도 있죠. 국력이 그 꼭 국방력에 이렇게 한정됐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짜 고량주 덕에 그 품질이 아주 나쁜 술을 우리는 많이 접했었어요. 최근 들어 불과 뭐 한 10년 그 정도 사이에 그 가짜 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남아 있다고 뭐 그러긴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그 맛있는 백주를 마실 수 있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선입견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백주는 아주 고급 술이고 그 맛과 향 또한 아주 좋은 술입니다. 그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중국의 백주 중에 그 8대 명주라고 불리는 술들이 있는데 그 여기 보시는 이 양화대곡이라는 이 백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술은 그 가격도 상당하지만 그에 아주 걸맞는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작하는 술은 정말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중국 음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백주죠. 백주는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나라 자체가 넓고 또 역사 또한 깊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앞으로 종종 마셔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또 한잔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셔보면 역시 누룩의 향이 많이 나고요. 곡식의 단맛도 있습니다. 수수를 원재료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 증류를 한 이 백주.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소주도 곡식으로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켜서 증류를 하는데 이 백주는 향이 아주 강합니다. 수수가 그렇게 향이 강한 재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다른 점에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죠. 소주를 만들 때 누룩과 고두밥을 잘 섞어서 물에 넣고 밀봉을 하죠. 그렇게 탁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증류를 거쳐서 소주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백주를 만들 때 수수와 소맥으로 만든 누룩을 섞어서 물에 넣긴 합니다. 물을 이제 넣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로 그냥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 시에 첨가하는 물의 함량이 50% 내외로 적고 고형분의 함량이 높아서 발효와 증류 과정 전체가 고체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만의 아주 특별한 발효 과정이에요. 이를 고태법이라고 합니다. 고태법. 물론 모든 백주가 고태법으로 만들진 않아요. 액체 상태로 이루어지는 액태법, 그리고 두루 혼합한 고액 결합법 등 뭐 이런 법들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고체 상태로 발효를 거쳐 증류를 하겠죠. 이 증류를 할 때도 천천히 가열을 해서 알코올 증기가 나오면 증기를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다시 액화를 시켜서 받아내죠. 이렇게 받아내서 증류주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나오는 알코올을 초류, 중간에 나오는 알코올을 중류, 마지막에 나오는 알코올을 만류라고 합니다. 초류는 맛과 향이 강한 대신에 숙취를 좀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 많고요. 만류로 갈수록 맛과 향이 흐려지지만 아주 깨끗한 그런 증류주가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이 초류, 중류, 만류를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맛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주는 전에 말씀드렸죠. 희석식 소주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미를 해서 맛과 향을 낸 것과 발효 증류를 거쳐서 아주 깊이 녹아있는 맛과 향의 차이는 당연하겠죠. 다음에 증류식 소주를 한번 마셔보면서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잔 더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백주는 국내에서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백주는 동해 백주라고 어렸을 때 광고도 좀 본 기억이 있는데 수성, 동해, 복천, 풍년 이런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찾아보니 그 지금도 그 수성고량주에서 그 중국에 그 공장을 설립해서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네요. 조만간 한번 대작을 해보시죠. 이렇게 그 주저리 떠들면서 마시고 있는데 그 보시기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늘 같이 대작하고 있는 이 연태고량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주는 그 향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5가지로 나뉩니다. 농향형, 장향형, 청향형, 미향형, 겸향형 이렇게 나뉘는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 12종으로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농향형과 장향형으로 나누죠. 농향형의 그 농은 그 짙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향이 짙고 좋다는 말이겠죠. 밀과 고량 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데 누룩과 함께 만드는 생산주기가 약 50일 정도며 그 한 근, 그러니까 한 500g 되죠? 한 근의 수수에서 한 150ml의 술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진흙 항아리에서 숙성을 하고요. 장향형의 그 장은 된장, 간장할 때 그 장이에요. 정말 그런 향이 나는데 이게 뭐 그래도 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괜찮은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향형은 그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로 낮지만 그 중국의 국주라고 불리우는 마오타이가 이 장향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서 아주 유명하죠. 그 별개의 얘기지만 그 마오타이는 그 중국 주식에 그 상장한 기업 중에서 그 시가총액 그 1위의 기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삼성전자의 자리를 그 술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격인데 이는 그 중국인들이 그 백주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향형의 그 마오타이도 그 다른 시간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이 2가지 제품은 그 농향형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 농향형은 중국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 장향형에 비해서 그 생산 주기가 짧고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브랜드 대중화가 좀 쉬웠죠. 농향형의 특징이라면 그 일반적으로 5가지를 꼽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연하고 맑고 향이 좋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죠. 어쨌든 그 첫 맛을 느껴보면 그 과일 향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산뜻한 향이 있어요.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산뜻한 과일 향이 있죠. 그냥 향을 맡아보셔도 그렇습니다. 향이 아주 근사해요. 그 맛도 역시 그 곡식 특유의 그 단맛과 누룩의 향도 그 아주 균형이 좋고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량주에 관한 건 아주 다른 표현이죠.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드셔보시고 나서 저 새끼한테 낚였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그 대작 1회 그 소주편부터 찬찬히 보시면서 같이 대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 여러 번 해보면 그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술맛도 그렇습니다. 많이 마셔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 누룩의 향도 그리고 알코올의 그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맛과 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술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 시가 절로 나오겠구나 뭐 하는 생각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과 향의 차이로 나눠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농향형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나머지 술들도 앞으로 다른 시간에 같이 대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주를 같이 마셔보고 있습니다. 중국 술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중국 요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백주와 같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양장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되죠? 자, 완성입니다. 양장피예요. 별의별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요리야말로 안주로서는 아주 제격이죠. 각종 채소와 고기, 그리고 해산물, 송화단. 이 송화단은 오리알이나 계란을 삭힌 것인데요. 이것에 소나무꽃의 무늬가 생긴다고 해서 송화단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양장피죠. 녹말로 만든 넓적한 면 같은 겁니다. 식감이나 모양, 그리고 이 양장피의 이 겨자 소스 때문에 흔히 해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넓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음식을 보면서 흔히 거를 타선이 없다고 말을 하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 안주예요. 보기에도 아주 색색으로 아름답고요. 일단 손이 많이 가게 생겼잖아요. 이런 음식은 절대로 집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사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급진 술상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를 조금 부어서 잘 섞어야죠. 어우, 이 술과 음식을 같이 먹어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그 맛과 향을 그 관통하는 어떤 결이 있어요. 소주와 삼겹살, 그 와인과 치즈처럼 그 같은 나라의 그 대표적인 술과 음식은 그 같은 결이 있어서 참 잘 어울리는구나 하는 느낌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 물론 이 양장피가 한국식 중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중식. 그 중국에 양장피가 있나요? 뭐 양장피와 비슷한 따라피라는 냉채 요리가 있다고 그 제 아주 친한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상해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새끼가 그 아주 멋있는, 어쨌든 그 중식에 많이 쓰이는 재료와 향신료를 쓰겠죠. 오늘 마시는 이 백주와 이 양장피는 그 정말 대단한 조합입니다. 그 이렇게 오늘 향긋한 백주와 아주 맛있는 양장피까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그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 대접하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백주를 같이 마셔봤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황주로 대작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하는 대로 같이 또 한번 대작해 보겠습니다. 그 황주 역시 아주 멋진 술이에요. 자, 그럼 그 지금까지 그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더욱 그 세분화된 대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다른 포맷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냥 생각만 그렇습니다. 계속 갖출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대작은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 오늘 덕분에 아주 즐겁게 대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같이 대작하시죠. 감사합니다.